오늘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감까지 들어오는 데이터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빅테크 단에서는 반가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은 상방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쭉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과 경제에 대한 약세를 어느 정도 예고하는 분위기가 띄어지면서 미증시 계속해서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에는 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나름 상승 반전 모멘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와 함께 이제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했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막 장 마쳤고요. 데이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동성을 보였던 증시, 결국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 500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마감 지어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증시 장 초반 모멘텀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흘간의 약세 흐름을 끊어내고 5일 만에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방 흐름으로 작용했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추이를 놓고 시장에서 계속 이번 주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요. 오늘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주목했던 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항상 뉴욕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기대감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를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넘어가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요. 또 관세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도 시장에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신규 주택 판매고요. 결론적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지표는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 주택 판매에서 10%에서 1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연준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건설 경기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고 또 일자리도 이 지표에 따라붙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67만 채였고요. 확정치는 65만 7천 채로 나왔습니다. 예상 대비해서 낮았고 이전치 그러니까 12월 신규 주택 판매 대비해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표는 원유 재고입니다. 일단 원유 재고는 감소했는데 예상보다는 덜 감소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2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33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치 그러니까 이 전주에는 460만 배럴 재고가 줄어들었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60달러 선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M7 중심으로 확인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앞두고 3%대 강세였고요. 또 엔비디아 기대감에 다른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성 소식이 있어서 2% 넘는 상승세 나타냈고요. M7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급락이 지속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도 1%대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시클리컬, 이미 소비재 단에서는 일제히 오랜만에 강한 초록불을 켜줬고요. 다만 이번 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세 보였던 디펜시브 섹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에서는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렸던 코카콜라, 코스트, 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약세 이어갔고요. 월마트 실적 부진이 나온 이후로 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오늘 있었던 뉴욕 행사에서 AI 비서인 알렉사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고요. 최초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부사장은 이날 있었던 행사에서 월 구독료 알렉사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9 99센트의 요금을 내야 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년 동안 집중해왔던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 매수세가 몰렸고 아마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후보지로는 텍사스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메타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이미 후보지 예정된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메타 측에서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단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매수세는 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이 또 한 번 연출됐는데요. 테슬라 단기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다만 6월부터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봤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는 로보택시 공개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빅테크 관련 주가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해 보시죠.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마감장 $214 30센트로 전날 대비 $1 50센트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 AI 서비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받게 되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물론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났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 소식이 있었던 메타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2천억 달러나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득이냐 실이냐는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오늘장에서 투자자들 이득이다라는 쪽에 손 들어줬습니다. 2.5%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673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바클레이즈에서도 당분간 주가 상승 동인이 없다고 얘기했죠. 오늘장에서 4%까지 떨어졌고요. 마찬가지 전강 후 약장세를 보였습니다. $290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장 특징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있는 종목 4가지였는데요.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했었죠. 상장 폐지 위기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해 8월부터 공매도 리서치 업체에서 해괴 의혹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에 나타났고요. 오늘 SEC의 관련 보고서, 딜레이되던 보고서를 드디어 제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실적 발표 있었던 로우스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를 경쟁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DIY 관련 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죠. 최근 시장에서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가운데 홈디포와 함께 로우스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주가 상승세 나왔고요. 경쟁사인 홈디포가 전날 8개 분기 동안 계속되던 실적 하락세를 멈추는 개선세를 보였는데 로우스도 동반해서 괜찮은 실적 보여줬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향후 주택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G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죠. 최근 수익률과 매출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금을 25% 인상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GM은 일단 한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25% 인상해서 15센트를 지급한다고 밝혔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올해 2분기 중에 20억 달러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경쟁사인 포드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엠로빈입니다.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엠로빈의 광고 플랫폼 AI 소프트웨어인 엑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해당 리포트 공매도 보고서가 2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엑손이 사기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사기성 기술이다. 그래서 카드로 만들어진 집 같다. 견고해 보이지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표현을 적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의 정보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정보, 사용자들의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관련 특징주들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회계 보고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나스닥 상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12% 급등하면서 51달러 선의 거래 마쳤고요. 장외, 시간외 거래에서도 0.8%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죠. 좋은 실적을 발표한 로우스입니다.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보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시세 확인해 보죠. GM의 마감가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을 위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을 높여 잡는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48달러 46센트로 거래 마쳤고요. 3.75% 상승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현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엠로빈입니다. 엠로빈도 급락이 나왔죠. 공매도 관련 보고서가 2개 발간되면서 12% 급락했고요. 331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간 반등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선물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의 징조라고 불리는 이른바 불길한 징조입니다. 바로 장단기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미국 정부 10년 채권물 중장기 국채인데 이것이 단기 금리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4.245%를 기록하면서 4.3% 아래로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단기 채권인 3개월물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채권 3년물 수익률입니다. 앞서 살펴본 10년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4.304%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는 대표적인 시장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봅니다. 항상 이 지표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선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도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주들이 상승을 초반에 줬기 때문에 주춤하나 싶었지만 결국 상승권에 거래되고 있네요. 0.4% 상승하고 있는 골드 선물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선물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상치보다는 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68달러 선에서 약간 더 낮아졌는데요. 60달러 선의 하향 안정세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 그리고 선물 가격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